정부가 또다시 밤 9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이라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에 확진자와 중증 환자, 사망 환자 숫자의 증가로 말미암아서 정부 당국이 긴장한 그런 모습이 역력한데요. 그런데 과연 이 정도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일상 회복이라는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일까요? 정부의 준비 없는, 계획 없는 그 조치들에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정부의 방역 정책에 묵묵히 협조해오고 따라왔던 수많은 국민들, 그 중에서도 중산층과 서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참기 힘든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쯤 되면 수많은 국민들이 많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데요. 과연 이런 중요한 방역 정책의 결정에 방역 전문가들로 구성된 질병청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의도를 가진 또는 정치적 리더십이 이런 결정들을 내리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증 환자들의 병상 확보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건 공공병원의 병상만 생각을 계산을 하니까 계속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인데, 대학병원들, 우리나라의 많은 종합병원들, 그 병원들의 병상 10%만 확충을 해도 몇천 병상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주장들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큰 병원들은 지금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고통 분담에 동참하지 않는 것인지 도무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최근에 변이종으로 득세하고 있는 오미크론의 실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오미크론이 등장했을 때는 축복의 변이종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를 종식시킬 수 있는 변이종이 될 수 있다. 라는 이야기가 줄을 이루었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이야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오히려 각국의 정부 당국에서는 오미크론마저도 심각한 것인 양 뉴스 보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은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증상은 약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만약에 이 오미크론이 주요 바이러스로 전체 국민들에게 확산이 되게 된다면 일종의 커다란 백신 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미크론에 걸린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항체가 형성되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뉴스 보도를 통해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최근에는 오히려 이 오미크론이 위험하다라는 뉘앙스로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겁을 주는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 실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모아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건대 뭔가 방역당국과 정부 책임자들이 숨기고 있는 뭔가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일관성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무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도된 뭔가의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이런 행태를 취하고 있는 것에 뭔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2년간의 코로나 전국 가운데에서 일어난 다양한 일들을 종합해 보건대 과연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이 개념이 정말 무시무시한 것일 수 있겠다라는 결론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이 개념을 경제적 측면에서
아주 큰 부의 기회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중산층이 붕괴되고 수많은 경제적 지형들이 크게 변화되는 이 지각변동의 시기, 대전환의 시기에는 커다란 부의 기회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처참한 현실을 딛고 일어서서 부의 기회를 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이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부자가 되는 길, 경제적 자유를 확보하는 그 길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겠죠. 결국엔 이 그레이트 리셋, 대전환의 시기에 살아남는 몇몇의 위너들 외에는 전부 루저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마치 현실판 오징어 게임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중산층과 서민계층은 철저하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으로, 가난한 사람들로 점점 더 내몰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런 그레이트 리셋과 같은 무시무시한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국민들을 통제하고 컨트롤하기 굉장히 쉬운 단계로 끌고 가기 위함일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MMT, 정부가 돈을 푸는 형식을 통해서 국민들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그런 수단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거죠. 그럼 왜 그들은 국민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돈을 쥐어주면서 말을 듣게 만드는 온순한 순종적인 순응하는 국민들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권력의 용속성을 위한 것일 것입니다. 권력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겠다는 것이겠죠. 이미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나라는 그들의 권력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정치 시스템을 확보해 놓은 상황이죠. 하지만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은 정치 특성상, 정치 체제 특성상 자의적으로 권력을 이어나가기란 쉽지 않죠.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 마케팅을 통해서 그들의 권력을 이어나갈 수 있는, 대중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반대파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는 명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G7이나 다보스 포럼이 열리는 회의장 주변에는 항상 수많은 반대파들의 시위가 펼쳐지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들의 집회 자체를, 시위 자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 바로 이 방역 대책이라는 것. 그걸 생각한다면 이들이 얼마나 이 코로나19에 감사할 굉장한 아이러니인데요. 그들은 어쩌면 이런 상황 자체를 굉장히 즐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주류 언론들이 전부 이런 그레이트 리셋에 동참하고 있는 모양새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부 이 방역 당국의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전혀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산층 붕괴 작전에 동참하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 가지 의문점들, 그들이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또 국민들, 특히 이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 좀 철저하게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목소리를 전혀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한 배를 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익 공유를 하고 있는 이익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무시무시한 대전환의 시기에 이 중산층 붕괴라는 이 참혹한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생존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엔 그 방법에 대해서, 그 생존 전략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코멘트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